안녕하십니까, 이영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정부 정책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이제 로또 청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청약이 너무 과열되니까 그걸 또 끄기 위해서 공공택진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지정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 다음에 강일지구의 힐스테이트나 푸르지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걸려서 거의 로또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점수도 엄청나게 높다 보니 거기도 몇천 대 1 뭐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 또 그거에 대한 규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채권 입찰제라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을 보면 참 어이없습니다. 한마디로 참 무슨 판이죠, 무슨 판. 이게 만약에 정부가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정부의 이제 다른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유치원생보다 더 못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뒷북치기에 현실감과 떨어지고 또 하나는 뭐 완전히 땜질식으로만 하고 있고 이런 걸 한쪽에서 뭐냐면 우리에게 선풍기 아줌마라고 얘기할 정도로 선풍기 아줌마 여러분들 다 아시죠? 눈 수술했더니 성형 수술했더니 코가 안 맞고 코를 했더니 볼이 안 맞고 입술을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고 그냥 뭐 얼굴에 다 처지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러한 성형을 하신 분들을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균형 있게 제일 처음부터 큰 틀을 놓고 성형을 했어야 맞다라는 거죠. 정부 정책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매번 나올 때마다가 언론을 통해서 뭘 나왔을 때마다 뒷북, 그것도 한참 지나서 가져온 걸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들을 가져와서 쓰는 정책.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정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양 중에서 제일 로또들이 뭐냐면 공공택지 지역에 공공택지 몇 개 남지도 않았습니다. 공공택지가. 그때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정했던 거나 노무현 시장 정부 했던 1, 2기 신도시나 공공택지 분양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옆에 주변 가격하고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로또 청약이 이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이제 지금 정점을 찍었던 게 지정타, 지식정보타운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S1, S4, S5까지가 지금 다 뭐 몇백 대 1을 넘어서 몇천 대 1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세 차익을 정부가 걷어들이자라는 뜻에서 채권 입찰제를 검토한다라고 나옵니다. 이번 정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언론한테 이렇게 흘립니다. 일부를 흘려놓고서 뭐를 한다? 어느 정도 후에는 여론 형성을 해서 그 다음에 정책으로 반영을 합니다. 참 야비한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어떤 큰 틀을 갖고 이렇게 큰 거시적인 측면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살짝살짝 하듯이 뭐 이렇게 장사치들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어이없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채권 입찰제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또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피해자도 생깁니다. 그거를 믿고 기다렸던 채권 입찰자가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 이번 정부의 가장 기본 정책은 부동산의 기본 정책은 저가의 부동산을 공급한다라는 기조 원칙을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도 신청한 거고요. 그래서 그 명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마저도 지금 안 맥히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이제 로또 청약이 나오니 그걸 이제 돈으로 해소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채권 입찰제를 카드를 뽑아든 겁니다.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그러죠. 채권 입찰제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쌍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사 내용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채권 입찰제와 분양가 상한제는 쌍둥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냐면 정당한 시장이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정당한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청약도 되면서 일반적인 분양도 어느 정도 하고 아파트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을 때 얘기고요. 지금같이 급등하는 시기, 혼란한 시기, 또 하나는 서민들한테 집을 주겠다고 언약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그걸 대통령 명의로 직접 언약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서도 또 이렇게 준다라는 거는 진짜 어이없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시장 광풍이 거세지면서 이렇게 나와요. 당점 커트라인도 무지하게 높죠. 70점을 넘어가고 80점, 84점이 만점인데 거의 뭐 80점대에 돼야 이제 청약이 안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더니 어마어마한 점수죠. 그분들이 이제 채권 입찰을 하면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정부의 기본 방침하고 온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채권 입찰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초에 분명히 채권 입찰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년 초까지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죠. 내년 2021년이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2월에 실입주를, 분양은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6월까지는 이제 신고제라는 게 있고, 내년에 지금 시행 예정이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부동산 거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기 세력, 투자 세력을 잡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은 60%는 임대입니다. 그 임대를 누군가는 놔야 되고 그 임대를 놓는 거는 투자 자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 자본을 다 잡으면 임대 수수료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사야 되는데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분양가 상한제나 이걸로 인해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마련해 놓고서 채권 입찰제를 도입해 버리면 분양가 상한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광풍이 일어나고 더 힘들어지고 실수요자는 더 뒤로 물러나는 거죠. 이번 신문 기사를 보면서 참 너무 정책이라는 게 어이가 없어서 이러한 것을 한번 올려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채권 입찰제에 대한 걸 많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올 미래의 얘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 정부 규제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무주택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채권 입찰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는 만약에 투자자가 하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는 증여밖에 없다라는 거죠. 증여로 빨리 젊은 세대들한테 자립을 할 수 있고 주거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